네, 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이 지금 고점 구간 34,350원을 찍고 그 이후에 쭉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G중공업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런 상승을 했을 때 그 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이 이미 있죠. 이 고점 구간에서 지금 계속 걸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월봉을 한번 살짝 돌려보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전에 이런 저항대들이 지지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걸려가지고 딱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지 이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이런 고점 구간들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아직 이렇다 할 힘을 아직 못 모았다 보니까 계속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다? 자, 여기서 앞전에 그런 저항을 뚫기 위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은 이렇게 조정 주다가 한 번에 탁 치고 올리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앞전에 만들어놨던 저항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저항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해주는 움직임, 매도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도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외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팽팽한 흐름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흐름을 가져갔었는지를 보면은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관보다 외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보되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는데 매수 쪽에서 뭐 토스, 키움, 대신, 삼성, JP모건, 신한투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기관, 개인, 외인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NH투자, 유안타,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하나증권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이는데 여기서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더 매수보다는 크게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뭐 토스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의 흐름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대신도 마찬가지로 얘는 밑에서부터 쭉 매수했다가 이런 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 살짝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줬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자 JP모건 얘네들 이 돌파 때 확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매도하는 움직임 좀 보여줬지만 다시금 매수도 해주면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한투자까지 좀 보면은 여기서 얘는 밑에서 이미 매수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 좀 챙겨 나가면서 다시 좀 들어와주는 물량들도 있다. 왜냐면 이 앞에서는 좀 모아가는 움직임이 보여졌다라면은 여기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좀 변경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NH투자 같은 경우 이 앞에서는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했다면은 이 조정의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유안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 좀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앞에서 매수하는 움직임 그리고 매도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했던 움직임보다는 현저히 적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나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도 여기서 돈이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골드만삭스 얘네들 이때 딱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매도하면서 빠져나가는 흔적, 그 이후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상승은 조종하는 움직임, 이런 데서 꾸준히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냐? 기관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외인들은 자, 앞에서는 좀 매도하는 움직임 보였다가 여기서는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인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 돈을 집어넣고 있다. 즉 수급이 아직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25,000원 근처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여기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이때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같이 매수를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상승세를 좀 일으킨 다음에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특히나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 그때 좀 같이 매도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구간이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는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신호들이 뭔길래 그러느냐? 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다 그랬습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이 빠질 때는 매도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살짝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망을 하면 된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수급을 같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HJ중공업의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HJ중공업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도 생각을 해봤다. 게다가 아직 마스가로 인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올릴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얘네들이 이 구간 3만 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3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지금 프로모가 봤을 때는 이제 살짝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3만 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위로는 도대체 또 걸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우선 걸릴 수 있는 곳이 6만 원 구간 그리고 8만 원 구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 구간에서 6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10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우선은 지켜보자. 이 6만 원 구간을 보면 1차적인 목표가로 지켜본 다음에 이 근처에 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다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한번 더 갱신해서 뭐 8만 원 구간으로 잡아볼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금 이런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매도하고 우리의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6만 원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목표가까지 그냥 쭉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변수에 맞춰서 무조건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건데, 간단하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좀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받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